그저께 있었던 소식, 우리에게는 이게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와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런 평가에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뭐 농산물 안 건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투자 3,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갈까 봐. 예. 바로 외환위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좀 완화시켜서 한 해 맥시멈 200억 달러까지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이제 했다는 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게 서면으로 작성이 안 된 거죠. 예. 우리 이제 그 7월 말에 그 협상이 타결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면으로 확실히, 그러니까 백악관 홈페이지에 딱 올라오고, 예, 우리 청와대도 이건 미국 쪽에 서명한 서류다.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네. 그 불안함을 부추기는 일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서요. 우리가 농산물 그리고 쇠고기 막았다. 반도체도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바로 시장이 100% 한국 열기로 했다. 반도체는 합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본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예. 지금 백악관에서 팩트 시트, 그러니까 이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죠. 미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관세 협상이 종결됐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팩트 시트에는 일본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건 도대체 우리가 하지도 않은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인지 이렇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서가 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 협상, 그러니까 이 관세 협상만 떼어놓고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일본보다 선방했고, 그리고 노딜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라도 딜을 종결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게 그 이전에도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고, 그리고 원샷으로, 그러니까 선불 이거 안 하기로는 벌써 결정이 나 있던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2,000억 불은 조금 현금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이거를 미국 측에서는 한 7년, 빠르면은 5년 안에 내라 그런 거였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10년에 걸쳐서 낸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억 달러를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물론 이거는 상한선 개념이니까 조금 낮춰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다 조금 문서화돼야 되고, 그리고 투자처도 사실은 미국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상업적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익이 될 군데 이제 투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게 상업성이 있는지를 조금 검토하는 어떤 위원회 위원장을 한국 사람으로 넣겠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게 얼마나 의미 있게 작동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가장 좀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은 이익 환수 부분입니다. 원금을 갖다 환수할 때까지는 반반씩 나눠 갔더라도 원금 환수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 자체는 사실 여전히 굉장히 아쉬워요. 하지만 이게 견인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안보 딜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협력이 안보 협력을 견인하고, 또 우리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국방비를 갖다가 한 10년 안에, 몇 년 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3.5%까지 우리가 증액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또 무역 협정이 가능했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협력이 안보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고, 그리고 안보 분야의 협력이 경제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는 어떤 그런 순환 구도가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선순환 구도, 그러니까 악순환 구도가 아니고 선순환 구도로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의 외교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문서 작업도 정말 치밀하게 공동으로 해가지고 양국 사이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은 셈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진전, 여기에 앞서서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요. 저는 이번 합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제일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게 상업적인 합리성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 곳에만 투자를 한다. 대체 이걸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그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의 이제 그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에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위원회 최종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가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위원회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분석한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위원회가 바로 고위에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가는 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미국인입니다. 예.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용어를 붙였지만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데다가 투자해라. 그리고 러트닝 상무장관이 이번에 이제 가면서 그런 이제 트위터에 그런 내용도 적었더라고요. 갑자기 그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의 첫 번째를 물론 뭐 트럼프가 정하는 게 거겠지만 알래스카 LNG를 들었다고요. 예. 이거는 알래스카 합리성이 있다고 LNG는 보기 상업적 합리성하고는 전혀 없죠. 반대의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싸하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용어를 붙였지만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투자한다. 저는 네네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